다들 열심히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리예요. 최근에는 제자리 지킬 수만 있어도 다행이겠죠.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없는 거죠. 마냥 열심히만 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왜 내가 부동산을 갖지 못했는지 알 수 있고요. 상위 5% 부자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재작년에 친구가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화가 왔었어요. 임대로 살다가 매매로 전환해주는 그런 아파트 아시죠? 그런데 현금이 얼마 없어서 고민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사라고 했어요. 집을 살지 말지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도 다 물어봤었대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친구나 지인들은 전부 집을 사지 말라고 했다네요. 이 친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대출을 거의 90% 정도 땡겨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왜 친구한테 집을 사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3개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보시는 이 아파트가 제주도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단지이고요. 1998년도 9월에 지어졌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요 6억 3천만 원입니다. 예전에 실거래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2006년도 실거래가가 과연 얼마였을까요? 한번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가격이 계속 낮아지죠. 밑에 보시면 자 2006년도 보시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6억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1배 정도 올랐죠? 그럼 과연 최초 분양을 했던 1998년도에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건 제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50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42배가 오른 거네요. 자, 그럼 재건축 아파트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아파트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아파트는요 제주도 해성 무지개 타운입니다. 1995년도에 지어졌고요. 최근 실거래가는요 2억 6,2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2006년도 실거래가가 과연 얼마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쭉 내려볼게요. 자,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몇 배 올랐나요? 7배가 올랐습니다. 1995년도 분양가가 대략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13배 정도 오른 거네요. 다른 아파트 하나만 더 보시고 가시죠. 자, 이 앞에 보시는 이 아파트는 노형동 부영 3차 아파트입니다. 200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를 알 수 있었던 2006년도에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갑니다. 자, 1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쭉 내려가면요. 그럼 몇 배 올랐나요? 6배 가까이 올랐네요. 자,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1982년 이후 달러의 발행량입니다. 거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러를 계속 찍어냈어요. 돈이 이렇게 계속 풀린다는 건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작은 마을에 생수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생수의 공급과 수요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돈의 양이 2배로 늘어나면 생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2배로 뛰겠죠. 2,000원으로 뛰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돈은 계속 풀리고 있어요. 평생. 그럼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거예요. 반면에 물건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08년도에 이렇게 서브프라임 때 폭락 한번 있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등락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주택은 우상향입니다. 계속. 제가 앞에도 주택 가격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 그림은요 한국의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됐나요? 계속 올라갑니다. 위로. 우상향입니다. 이것도. 지금 잠깐 밑으로 내려왔죠? 계속 달러는 풀리고 주택 가격이나 현물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 집 살 때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왜 그 집을 사냐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며 말렸었어요. 제가 머리가 똑똑한 편이 아니라서 부동산 공부할 때 강사님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강사들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었죠. 강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낙찰 받아라, 그럼 알게 된다, 제발 그냥 행동을 먼저 해라. 제가 낙찰 받으니까요, 반강제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몇 천만 원 날아가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머리 안 좋으니까 행동이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경매로 아버지 집을 2번 정도 낙찰 받아 드렸었거든요. 첫 번째 집은 이 앞에 보시는 이 집인데요, 1억 원 정도의 낙찰 받아서 팔았고요. 두 번째 집은 이 앞에 보시는 이 집인데요, 8,80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아서 이거는 현재까지 보유 중인데 좀 올랐겠죠.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을 갖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사업도 많이 말아먹었었죠. 닭고야끼 노점상도 했었고요.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 커피숍, 스마트 스토어도 했었고, 제 나이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경험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참고로 부동산에서는 말아먹지는 않았었어요. 지금은 유튜브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부 다시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요, 여태껏 제가 경험한 것들하고요, 최근에 공부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함께 나누고 가보고 싶어졌거든요. 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쉽고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돈의 가치는 평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로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시적인 경제 데이터를 공부하고요, 모두가 이제는 부동산 끝이다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부동산을 싸게 줍줍 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행동을 해보자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앞에 보시는 이 경매 물건 현장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임장조사고요. 이번에 유찰됐어요. 그래서 1억 4,500에 최저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제가 살 건 아니고요, 이건 우리 공부용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거 보시면서 공부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요, 함께 가보시죠. 감사합니다.